1991년 3월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탈퇴를 하더니 결국 연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몽골이 소련에게서 해방되었고 중국은 소련처럼 찢겨질 것을 염두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으며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유엔에 가입했죠. 그리고 만주인민공화국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된 러시아 몽골과 공산주의의 북한 중국에 끼어있는 만주국, 여러 국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불을 쌓기 좋았던 만주국은 이제 그 위치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몰락은 아시아에서 동구권 국가로 물자를 운송하던 만주국에게 정치적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었던 운송무역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몽골과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니까 만주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물론 러시아 연방은 범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주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므로 당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몽골도 철도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대령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옆구리에서 터졌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소련처럼 중국이 찢겨질 것을 무서워해서 소수민족의 강한 탄압을 시작했는데요. 자치를 가지고 있는 위구르, 티벳, 내몽골 등이 주요 타겟이었고 특히 내몽골 지역에 삼엄한 간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몽골이 소련의 해체로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몽골의 완전한 독립은 내몽골의 몽골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 더러운 자본주의 세력이 남하한다는 명분하에 내몽골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계엄령 선포를 한 것이죠.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중국의 좌충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몽골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가는 내몽골 지역의 독립을 어찌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주변국에게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인 행위였습니다. 몽골과 만주국 사이에 있는 내몽골 지역에는 양 국가를 이어주는 철도가 다량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만주국과 몽골은 중국에 항의했고 대응책으로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각국 관계는 매우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만주국은 사회주의 나라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독재 국가가 아니었고 공산당의 당원들이 투표로 주석을 뽑았죠. 또한 경제 산업으로는 민주주의인 몽골과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중국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중국으로부터 무력으로 독립했으니만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몽골은 이제만 민주화를 이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잔재를 벗어날 정도의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중국과 대처점을 짓는 쪽으로 정책을 구상합니다. 최초 천지랑에서 받기로 했던 물류창 도 만주국 대령항에서 받기로 했으니 몽골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건립동도 크게 없었죠. 거기다가 정권을 잡은 운동권 인사들이 내몽골 지역도 몽골의 일부분이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중국과 관계가 험악해집니다. 한편 내몽골 지역의 중국의 계속된 탄압에 참지 못한 소수민족들이 무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무력 시위에 중국의 탄압은 더욱더 심해졌고 몽골은 내몽골의 몽골족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만주국 또한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 독립했던 터라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과 만주국 몽골의 관계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이 시간 한국과 북한은 소련의 멸망과 중국 그리고 만주국 몽골의 대립을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북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이어받자 중국이 북한 독재 정권을 비난했고 만주국은 중국의 팔 식량의 대부분을 북한의 헐값에 매각하거나 원조를 해줍니다. 결국 북한도 만주국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죠. 한편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지만 1997년 IMF가 터지자 만주국과의 무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련시까지 선박으로 옮기면 철도를 타고 유럽에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튼 북한은 독재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국과 한반도 국가들의 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졌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남한 북한의 화해 모드가 찾아오자 만주국 남한 북한의 세 개 국가는 유대 관계가 더 깊어졌죠. 중국이 원했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자리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개방 정책으로 경제와 서구 열강들과의 대외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정작 주변국에게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죠. 최초 계획이었던 만주, 북한,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영면체는 고사하고 주변 국가의 반중국 정서와 유대감만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동아시아 강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로 인한 내부 정리가 우선적인 목표였고 동아시아 분쟁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연해주가
오히려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중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만주국이 중국에 벗어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강체제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압박을 주는 건 국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참전할 생각이었죠. 한편 일본은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키우고 있었던 터라 관광객이 끊길 수 있는 대외 관계에서는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동맹이었던 미국도 한 발 물러서는 형태이니만큼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죠.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한 발 빼는 행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거대했고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전혀 다른 나라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과 싸워왔고 어쩌면 같은 민족일 수도 있는 종족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동북아시아에 있던 4개 국가인 몽골, 만주국, 북한, 한국이 대중국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